네, 7월 27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게 벌써 3주째 됐습니다. 지금 1000명 넘은 지가 3주가 되고 있고요. 7월 20일은 1842명으로 가장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은 20일 해외 파병 중이죠. 해외 파병 중인 청해부대가 귀국하고 거기에 군인들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해외 지금 확진자가 이렇게 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으로는 다 이렇게 해외 그 확진자는 좀 적지만 1000명 이상의 그런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천구 확진자도 보시면 7월 26일 날 14명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지금 10명에서 11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지금 지난주에 같은 경우는 13명에서 12명, 11명으로 좀 전반적으로 올라간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단계가 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연장되었고요.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3단계를 유지를 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 일부 지역은 2단계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좀 적용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적 모임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추가되는 조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적 모임 같은 경우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도 좀 방역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장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경조 활동 같은 경우도 예외적으로 수용 인원 10% 이내에서는 대면으로 좀 가능하다라고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집행 같은 경우는 추가되는 사항이 이런 공무원 아니면 그리고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혼식과 장례식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친족 이내에서 49명 이하였는데 이런 친족 관계없이 그냥 49명 이하로 결혼식과 장례식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실외 스포츠 시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샤워실 운영은 이제는 금지가 됩니다. 실외도 금지가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더위 쉼터 지금 폭염 때문에 코로나로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폭염으로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과정이 두 가지 이중고를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모든 무더위 쉼터 다 폐쇄했다가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복지관과 동주민센터에서 일부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폭염이 너무 심해지니까 지금 경로당, 원래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요. 경로당 무더위 쉼터는 일부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완료자분들은 접종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접종 증명서를 증명해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 시간 같은 경우도 더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가 이용할 수가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합니다. 주말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용 정원도 사실 50%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7월 22일 지난 목요일부터 지금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이거는 어제죠. 어제 지금 유성우 청장이 지금 이런 무더위 쉼터를 좀 방문한 내용인데요. 어떤 좀 무더위와 지금 코로나로 이중으로 겪고 있는 분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폭염 관련해서 지금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자를 옆에서 혹시 보신다면 이런 조치를 좀 취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의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인데요. 온열 질환이 대체적으로. 일단은 의식이 있으면 시원한 장소로 일단 긴급하게 이동을 시키고 옷을 좀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리고 몸을 시원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원한 물이나 이런 수분을 섭취할 것을 하시고 바로 119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의식이 없는 경우는 일단은 119에 먼저 신고를 하시고 일단 시원한 장소로 이동을 시키고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만들 것을 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을 때 음료수를 마시게 하려면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요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서 주변에 좀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지인분들이 온열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런 좀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염 대비의 건강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뭐 시원하게 지내기,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너무 어려워갖고 일단 샤워도 자주 하시고 그리고 외출 시 또 모자를 쓰시거나 아니면 양산을 쓰시거나 양산이 없으면 우산이라도 꼭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폭염이 습기가 많이 없어요. 습하지가 않으니까 예전보다 좀 덜 습하다 보니까
사실 이 햇빛만 피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더위는 좀 많이 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좀 입으실 거 당부드리고요. 물도 좀 목마르지 않아도 자주자주 마시고 규칙적으로 마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자, 콩팥에 좀 이상이 있으시거나 평소에 콩팥이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을 좀 하시고 물을 좀 섭취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날 12시부터 오후 5시, 특히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야외 활동에 내려오면 좀 자제해 줄 것에 대해서 당부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 보건소는 좀 이런 건강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 네이버번에 대해서 금천구 보건소 비만클리닉에서는 이런 건강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천구에 지금 김정임 씨라고 지금 시흥사동 주민인데요. 이분이 지금 7월 12일에 실종이 돼서 아직까지 이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실종자 가족분들이 만든 실종자 찾습니다라는 그 포스터입니다. 그 유물을 많이 지금 산에도 많이 좀 부착해놨는데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일단은 검정 바지 그리고 흰색 운동화 그리고 흰색 긴 티를 입고요. 그 위에 노란 티셔츠를 이렇게 받쳐 입었습니다. 이번에 좀 실종이 된 건데요. 오늘로 15일째 달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 사진이 7월 10일 11시경에 벽상 5단지 501동에서 호암산도 올라가는 그 지하 터널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11시 17분 불영암의 CCTV가 찍힙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 길에 올라서 불영암에 11시 17분을 지나갑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분이 행적이 묘연한데요. 가족분들은 이분의 그 목격자를 계속 추적을 했고요. 그래서 2명의 목격자가 나왔습니다. 1차 목격자는 불영암에서 석수역 가는 방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금동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불영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산로를 따라서 오시다가 요 지점, 이 빨간 부분 지점, 요 지점이 1차 목격지입니다. 여기에서 요 불영암에서 이쪽으로 지나가는 그런 과정을 봤다라는 부분이 목격자가 있었고요. 2차 목적지는 좀 요 지점입니다. 여기가 지금 호암산 터널이 있는데 그 밑에 지점에서 요 반대로 석수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석수역과 관악역으로 갈라지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반대로 산을 오르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매우 지쳐 있었다라는 목격자, 2명의 목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차 목적 지점, 2차 목적 지점이 있습니다. 이 사이는 약 500m, 600m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실종 신고 다음부터 매일 한 30에서 50명이 들어가서 수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실종자 수색견도 매일 2마리, 5마리가 와서 이렇게 좀 수색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폭염이어서 이런 이 수색견들이 제대로 좀 활동을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23일 금요일에 수색 그 현장인데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경찰들이 이렇게 좀 때를 쳐서 이제 오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40명 정도가 좀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모여서 쭉 아까 1차 목적 지점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등산로로 이렇게 분산돼서 계속 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찰뿐만 아니라 그 지인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남편과 좀 아드님분도 계속해서 구역을 나눠서 매일매일 수색을 하고 있고요. 지인분들은 아까 전단지를 그 등산대에서 계속 나눠주고 혹시 목격자가 있는지 탐문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15일째를 좀 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 7월 23일 금요일에는 여기 금천경찰서장입니다. 금천경찰서장이 현장에도 방문을 해서 여기가 현재 제1 목격 지점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상황을 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 오늘 날짜로 해서는 일단은 인력에 의한 수색은 좀 중단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겠습니다. 수색견을 대규모로 언제까지 수색견 2마리나 아니면 5마리 정도였는데 하면 10마리 이렇게 한꺼번에 투여를 해서 현재 아까 제1, 제2 목적지하고 불영암 사이 여기 사이를 많이 집중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그 넘어서까지 좀 확대해서 실종자를 찾는 그런 수색 작업을 벌일 것으로 좀 밝혀지고 일단은 금천경찰서장도 사람보다는 수색견을 집중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금요일날 말씀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활동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실종자 가족분, 지인분들이 이렇게 곳곳에다가 이렇게 포스터와 이런 현수막을 붙이고 좀 애타게 김정음 씨를 좀 찾고 있습니다. 혹시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분들을 아까 여기 차림새가 있죠? 이 차림새를 좀 유심히 보시고 내가 본 것 같다. 좀 15일이 지났지만 보션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경찰서 백산지구대 아니면은 금천경찰 실종팀 801에 5669 여기 전화 좀 주시거나 아니면은 라디오 금천이나 말씀 금천이로 좀 연락을 주시면 바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종자와 목격자를 좀 찾고 있으니까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도 한번 그 금요일 날 올라가서 주변을 좀 이렇게 수색을 함께 동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등산로 주변,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등산로 주변에서는 여기에 이 동성로 주변은 지인분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경찰들이 웬만큼은 다 수색을 마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내려가는데 상당히 가파릅니다. 등산로 외에는 상당히 가팔라서 이게 내려갔다 오르갔다 내려갔다 오르기가 너무나 덥고 사실 이 폭염이다 보니까 지금 아까 이 경찰들이 지금 올라갔잖아요. 이 올라갔는데 1차 목격 지점에서 일단은 모입니다. 모여서 그 다음에 헤어지는데 이 지점에서도 이제 올라간 그 의경들이 구토를 하거나 이런 좀 현상들도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1시간 정도 움직여도 온몸에 땀이 다 흠뻑 젖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하여튼 좀 많은 분들이 좀 고생하고 있는데 김정은 씨가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천구청장이 위성구청장이 박영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천구가 보도자료를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19일 오후 2시 서울 패션 스마트 센터 금천 솔루션 앵커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의류 업체에게 방역 물품을 지원했다라고 금천구청은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지금 공직선거법상 제 11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단 기부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 그러니까 구청장으로서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 그러니까 금천구청의 명의로 해야 되지 금천구청장의 명의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 행위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천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위반이다 아니다는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주변에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선거가 있죠. 6월 달에 지방선거, 3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좀 뭔가 치열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소식인데요. 자가치료 전담팀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지난 7월 14일 금천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의 발언다에 올라온 글입니다. 부모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모죠. 부모가 확진을 받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만 남아있다. 아이들만 10일 넘게 버티기가 힘들다 라면서 재택 자가치료를 호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금천구 보고서는 제가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부모가 확진이 되더라도 자가치료를 하게 되면 아이들을 이 확진자 부모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지금 증상이 없더라도 언제 이 증상이 나타날지 모른다. 그러면 이 증상이 나오면 바로 격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에 이송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가치료는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받겠습니다. 더불어서 자가치료 전담팀은 의료진의 부족으로 인해서 구성을 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이 상황, 부모가 확진이 돼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개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자가치료 전담팀이 인력에 의해서 지금 만들지 못하는 것은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와 지금 경기도 그리고 나라에서는 자가치료를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보시면 자가치료 대상자는 무증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증이거나 그래서 소아의 고위험군이 아닌 만 12세 이하의 소아 확진자가 있을 경우는 그 부모가 함께 자가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가 확진된 경우, 아까 앞서 하던 얘기죠. 이 두 가지 사례에는 자가치료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가능한 분들을 각 지자체, 금천구면 금천구, 구로면 구로구, 보건소에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이분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관리를 해야만이 이 자가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금천구 같은 경우는 이 전담팀이 없기 때문에 자가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금천구가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전담팀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를 경기도가 7월 16일 자가치료 대상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50세 이하의 건강한 성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여기는 무증상화 경증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7월 16일에 좀 이렇게 밝힌 것이 청년층 조기 접종을 위한 백신 추가 배정과 그리고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 연말 이후에 대비해서 점차 자가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을 미리 마련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치료 범위를 좀 확대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지자체 단위로 내려오면 준비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자가치료 대상, 무증상이고 경증 만 12세 이하의 소아 확진자, 이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었지만, 그리고 이 지침을 3번에 걸쳐서 개선해서 업그레이드 했지만, 지자체에서는 자가치료 전담팀을 만들지 못해서 이거 진행되고 있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가치료 전담팀도 없는데 이거 자가치료 확대하는 게 맞겠나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금천구 마을버스 소식인데요. 금천 07번입니다. 노선이 단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 의견을 좀 수렴 중입니다. 근데 주민들이 좀 완전 반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07번의 노선은 지금 시흥 1동의 문일고 뒤편에 보면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빗물 펌프장이 있죠. 거기서 시작을 해서 문일 중고등학교, 시흥 사거리, 그리고 무지개 아파트 지나서 금천구청역, 그리고 독산역, 가산 디지털단지역, 구로 디지털단지역까지 상당히 긴 거리를 운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절반을 뚝 잘라서 독산역부터 가디역, 그리고 구디역 구간만 운영하겠다는 의견인데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 시흥 1동 공영주차장과 금천 현대아파트까지 구간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시흥 1동 공영주차장 옆에는 럭키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성지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일 중고등학교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도에서 보시면은 여기 빨간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빨간 부분이 있고 파란 부분만 남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럭키아파트에서 가디역까지나 독산역까지 가는 그 노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문일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여기에 문백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생들이 지금 무지개 아파트, 금천구청 앞에 있는 월드 매장이나 이쪽 아이들이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가려면 걸어가거나 아니면은 중앙차로까지 걸어 내려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마을버스 07번을 이용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럭키 아파트에도 많은 세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동하는데 하나의 노선이 사라지는 거고, 거기서 그 럭키 아파트는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상당히 또 골목이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운영되는 마을버스가 그럼 07번이 사라지면 06번만 남게 되는데, 06번으로는 이것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민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해서 금천구청과 좋은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소식입니다. 서울식물원이 방학 온라인 특강 우리집 식물도감을 운영하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이고요. 7월 26일부터 지금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을 통해서 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 20명의 정원으로 선착순 모집되고 있고요. 참가비는 재료비 5,000원, 배송비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50분 동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울식물원의 식물 해설사, 전문 해설사가 실시간 화상 회의 줌으로 이용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울릉도 특상 식물인 섬기린초 탐색하기, 그리고 식물 관찰법 알아보기, 도감 작성법 익히기 등 식물에 대해서 좀 더 재미나게 접근할 수 있는 특강이니까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라인이 준비한 소식이었습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이 함께 만들고요. 저는 진행의 이성호, 기술에는 김우경, 신선선 PD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